고1 투군 1반 계정수학원 1, 2차 방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차 방정식부터 합니다. 1차 방정식. 뭐 나 1차 방정식 다 아는데 뭐하러 1차 방정식을 해? 이럴 수 있는데 니들이 아는 1차 방정식은 이거지. 고등학교 1차 방정식은 이거야. 알겠습니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자, 좌측 x는 얼마야? 2. 우측 x는? 2. 진짜 2예요? A가 0이 아닐 때 2. A가 0이 아닐 때 2. 못 나눠요. A가 0이면 걔는 무수히 많다. 0은 0. A가 0이면요. 0 곱하기 X는 0 되죠. 해라는 건 뭐니? 이 등호가 만족시키는 X값이잖아. 그치? 어떤 거 넣어도 등호가 만족해 안 해? 네. 해가 무수히 많다요. 그걸 두 글자로 부정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이라는 말은 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게 해인지 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1차 계수가 상수가 아니다. 모르는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얘를 범위를 나눠서 해를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아이고, 다 지워졌네. 다시 쓰지 뭐. 그래서 1차 방정식은 해법이 이렇게 됩니다. AX는 B. 해법이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1단계야.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면 x들은 자변에 x계수로 묶어라 이런 뜻이라고. 우변은 x가 없는 것들을 갖다 모아라 이런 뜻이야. 요건 B, A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A 자체가 어떤 기다란 식일 수도 있고 이 B도 어떤 식일 수도 있는 거야 이제. 이해돼? 그럼 이런 모양으로 묶으라는 거 무슨 뜻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들을 어디로 모아라? 자변. x가 없는 거는 우변. 1차 방정식을 풀려면 이것부터 해야 돼. 제발. 내가 정말 진짜 막 가르치면서 답답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 이렇게까지 가르쳤는데도 1차 방정식 질문을 하는데 풀이를 보면 일단 이항 자체를 안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게 답답한 거야. 일단 x, 그 다음에 모르더라도 x들을 일단 어디에 모아? 좌측에. 없는 거는 우측에. 제발 이거는 하자. 알겠습니까? 그것도 안 하고 질문하지 말자. 알겠습니까? 그리고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요게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A, 1차 계수. 요 녀석이 0이 아니면 끝! 바로 답이 나와요. 뭐야? x는 a분의 b.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1차 방정식 하는 거는 전부 다 여기가 숫자가 들어가서 0이 아닌 경우만 한 거야. 그러니까 나눠버리면 바로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여기에 문자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제 니들은 2단계 뭘 나눠야 돼? A가 뭐인 경우? 0인 경우. 이때는 이제 키포인트가 B가 들고 있어. B. 알겠어? B도 0이면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가 무수히 많다야. 둘 다 0이니까 아무거나 x에다가 집어넣어도 등호가 성립해 안 해? 성립해. 근데 요 경우 B가 0이 아닌 경우 요 경우는 이런 얘기거든. 식이 0x는 3 이런 거야. B가 0이 아닌 거라고. 여기에다 어떤 거 집어넣어도 등호 성립하는 x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가 없다야. 머릿속에 정리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1차 방정식 문제를 딱 만났어.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 x들을 좌변에 모으고 없는 거는 우변에 모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뭐해? 2단계. 그렇지. 나눠주는 거야. 1차 계수가 0인지 아닌지를 나눠주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2단계는 우변도 0인지 아닌지 보는 거야.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을 풀면 해가 나올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가 될 수 있다? 3가지. 해가 오직 하나. 두 번째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세 번째 종류는 해가 아예 없는 경우.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정리가 돼요? 이 3가지가 다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실제로 중학교 때 이 한 가지만 나왔잖아. 알겠지? 여러분은 이제 이 2가지를 더 배운 거고요. 아까 지나가는 얘기로 했지만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를 부정이라고 2글자로 얘기하고 해가 없다를 불능이라 그래. 그래서 부정불능은 특수한 경우야. 알겠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1번. 이런 건 이제 중학교. 2x 플러스 2는 1이니까 2 넘어가면 2x는 마이너스 1. x 얼마? 마이너스 1. 이거 1차 계수가 0이 아니니까 이렇게 풀면 돼요. 얘는 2x 플러스 2는 2x 없어지니까 2는 0.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해가 없다. 그 다음에 얘는 2x 플러스 2는 2x 플러스 2. x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등호 성립해요? 안 해요? 해요.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 알겠습니까? 특히 요 경우를 뭐라고 얘기해? 항등식. 잘하네. 2번에 1번. x들 모아져 있어? 안 모아져 있어? 아닌 것들 모아져 있죠. 거기에다 뭐까지 해줬어? 인수, 분해. 땡큐. 인수분해가 안 돼 있으면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해야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거야. 1차 계수가 0 되는 A값 뭐니? 1이 아닌 경우. 첫 번째. 그럼 나눠. 그럼 A가 답. 나누면 돼요. 0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뭐인 경우? 1인 경우 0x는 뭐가 되니? A에다 1 넣어봐. 0 되지. 얘는 뭐야? 해가 무수히 많다. 2번은 여러분이 보세요. 다 풀었죠? 같이 해봅시다.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첫 번째, 얘가 0이 아니다. A는 2가 아니다. 3이 아니다. 그럼 나눠. 그러면 A 빼기 3x는 1 남지? 그럼 x는 이게 오직 하나의 해야. 두 번째 A가 뭐다? 2다. 그럼 0은 0이다. 해가 무수히 많다. 여러분은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적어야 돼요? 부정이라고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A가 3인 경우도 0 되지? 0x는 1. 얘는 말이 돼? 안 돼? 해가 없다. 여러분은 해가 없다라고 적어야 돼요? 불능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9번에 1번. x들 안 모아져 있네. a제곱 x, x 넘어와. a 넘어가. a제곱 빼기 a. 그러면 인수분해 안 돼 있지? a제곱 빼기 1. a 빼기 1. 그러면 얘 0 되는 값이 뭐예요? 뿔마 1이지. 그러면 1이면 0x는 0, 얘는 뭐야? 해가 무수히 많다. 마이너스 1이면요. 마이너스 1이면 0x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죠. 말 돼? 안 돼? 0이 2 말이 안 돼. 얘가 답이야. 해가 없다. 알겠습니까?
참고로 a가 1도 아니고 동시에 마이너스 1도 아니면 답은 저거 나누면 a 플러스 1분의 a. 얘가 a 빼기 1, a 플러스 1 합차 공식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 그럼 a 빼기 1 약분되고 a 플러스 1 나눈 거야. 2번. x 정리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우변에 x 있잖아. 그렇다고 다 전개하면 너무 센스 없는 거야. 얘는 어차피 x로 묶어야 되니까 요건 전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1만 넘길게요. 이해되십니까? 1 넘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마이너스 2ax 넘어오면 플러스 2ax 되겠죠? 그 다음에 1 넘어가면 a 빼기 1. 그럼 x로 묶으면 a제곱 빼기 3 있었고 2ax 있었고 센스 있게 가운데다 쓰는 거지. 그럼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a 플러스 3 a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0은 0이 돼야 되지? 네. 그러면 둘 다 0 만드는 거는 1이겠구나. 답이죠. 2차 방정식을 설명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을 설명하면 한번 쭉 이어서 가볼게요. 얘는 일단 첫 번째 해법은요.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로 우변이 0인 꼴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라. 이게 1단계야. 알겠습니까? a가 0이면 1차 방정식 해법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 0이 아니라는 조건은 숨겨진 조건이야. 2차라는 말이 있으면.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섬세하게 보셔야 돼요. 나중에 2차 계수가 문자로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뭐 m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그럼 m은 뿔마 1은 일단 아니야. 문제에서 2차라고 했으니까. 그냥 방정식이라 그러면 m은 뿔마 1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면 2차 계수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고요. 정리를 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로 풀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요. 두 번째, 근해 공식. 정리되십니까? 머릿속에? 자, 인수분해가 딱 보인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유리계수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 얘기야. 분수든 숫자든. 알겠습니까? 어쨌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 그게 제일 빨라. 안 되면 뭘 가자? 근해 공식. 근데 근해 공식은요. 여러분 인수분해가 돼도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은 막강한 거야. 뭐든지 다 나와 안 나와? 근이 무조건. 다 나와. 알겠습니까? 근해 공식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근해 공식을 복습을 해야죠. 근해 공식 x는 근해 공식이 뭐야? 그러면 2a분해부터 하시면 안 돼. x는부터 얘기하셔야 돼요. 근해 공식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되겠죠? 짝수 근해 공식 뭐예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짝수 근해 공식은 원래 근해 공식에서 짝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 대신 b 대신에 뭘 넣는 거야? b의 반. b 다시는 b의 반이죠. 그래서 1차 계수가 2가 곱해져 있어. 짝수야. 그러면 b의 반을 쓰자. 그러면 얘가 요 4하고 2가 약분돼서 없어진 모양이 근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1차 계수가 짝수잖아. 근데 근해 공식을 그냥 써. 그럼 언젠간 요 2가 약분되는 과정이 한번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해되세요? 혹시 중학교 3학년 때 짝수 근해 공식은 옵션이다. 얘들아 외울 필요 없어. 이거 해도 답 다 나와. 이렇게 배운 적 있어요? 보통 그렇게 배우는데.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은 속도전이에요. 필수예요. 알겠습니까? 짝수 근해 공식은 필수입니다. 안 쓰시면 안 돼요.
됐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걸 이렇게 외우라고 하고 싶어요.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요 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녹화는 안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해 2차 방정식 해법을 배웠는데 여기에 특수한 개수가 특수한 경우가 있죠. 2차 개수가 템포 이거는 필기하는 것 자체가 웃겨. 2차 개수가 무리수야. 유리화를 하는 거지. 허수야. 한마디로 복소수야. 그러면 얘도 실수화하는 거지. 실수화하는데 루트 남길 필요 없으니까 얘도 결국은 유리화를 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2차 개수가 무리수나 허수가 나오면 뭐 하자? 유리화하자. 그러니까 2차 개수가 루트 2 빼기 1이 있어. 루트 2 빼기 1 x제곱 이런 식으로 시작돼. 그럼 뭐해?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고 시작하자.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2차 개수가 허수 i가 있어. ix제곱. 그럼 양변에 뭘 곱하고 시작하자? 마이너스 i를 곱하고 시작하자. i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니까 뭐 켤레를 곱하자 이 얘기지. 켤레 복소수. 근데 어쨌든 얘들아 잘 들어봐. 왜 이렇게 유리화를 할까? 왜? 왜 유리화를 해? 풀려고야 이러지 말고요. 왜? 요 정도까지 파악을 하면요 정말 2차 방정식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왜 유리화를 하냐면요 그래서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이제? 유리화 왜 한다고? 알겠죠? 됐습니까? 자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 세 번째 판별식이에요. 중학교 때 다 배웠기 때문에. 판별식은 어떤 녀석을 판별식으로 잡아요?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을 판별식으로 잡죠. 근해 공식에서. 따로 외우면 바보야. 근해 공식이랑 똑같은 거거든.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이게 루트 앞에가 부호가 뿔마고 루트 안에 있는 걸 판별식이라고 잡으면요. 어떤 걸 논할 수 있냐면 첫 번째, D가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왜? 뿔마가 살아남거든. D가 0이면 뿔마가 없어지죠. 뿔마가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니까 얘는 뭐야? 중근. D가 0보다 작으면요. 루트안이 음수가 된 거지, 루트안이. 그치? 그럼 뭐야 이거? 서로 다른 두 허근. 중학교 때는 허수를 배워 안 배워? 그래서 이 세 번째 걸 뭐라고 얘기해? 없다. 해가 없다라고 배우죠. 이제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러면 실근을 가질 조건은 뭘까요? 두 개든 한 개든 이거 두 개 합쳐놓은 게 실근을 가질 조건. 그러면 잘 들어. 두 실근을 가질 조건 뭘까요? 두 실근을 가질 조건. 두 실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 D가 크거나 같다예요. 여러분 이게 말장난인데 두 실근을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이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알겠어요? 두 실근에는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실근을 가질 조건, 실근을 가질 조건 하면 이거 1, 2번 합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if. 오늘 영어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x는 뭐하고 뭐예요? 실근 하나 허근 하나 이 셋 중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판별식 이 내용이 맞으려면요 조건이 필요해요. 얘는 그냥 맞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알겠어요?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중요합니다. 판별식은 A, B, C가 실수일 때만 맞는 거예요. 개수에 허수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까 봤듯이 개수에 허수가 들어가면 실근 하나 허근 하나 또는 허근 두 개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수에 허수가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판별식을 써서 판별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까 선생님이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뭐라고 했었니? 실근을 가질 조건 또는 두 실근을 가질 조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얘가 x가 실근을 가질 k 값을 구하여라. k 값의 뭐 조건이든 k 값을 구하여라, 범위를 구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면 아까처럼 이거 두 개 합친 거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건 개수가 모두 다 실수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실근을 가질 조건이 되려면요 A, B, C가 뭐가 돼야 된다고? 실수. 알겠습니까? 실수일 때만 판별식은 유효해요. 개수가 복소수가 들어가면요 쓸 수 없습니다. 판별식은. 머릿속에 정리돼요? 그러면 얘는 판별식은 못 써. 근데 실근을 갔는데 그때 K값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이 배운 거니까 제가 내는 거예요. 아 맞아. 이거 구하려면 K는 실수에 실수 K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알겠습니까? K도 실수고 X도 뭐야? 실수야. 떠오르는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 자기만의 방식으로 어떤 내용들을 정리를 해놔야 돼. 그거를 가장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게 선생님 역할이잖아. 난 전수를 해줬어. 근데 왜 그걸 자기 걸로 안 만드냐고. 실수 나왔어. X, Y 실수. 그런데 I가 보여. 그럼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 뭐야? 복소수 상등이에요. I가 없는 거, I가 있는 거 모았을 때 0 되면 실수부도 0, 허수 부분도 0. 기억나요?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이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뭐가 돼야 되니까? 실수가 돼야지만 0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 실수 부분 모아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k고요. 얘는 xi만 있어요.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니? x는 0. 그때 얘도 0 돼야 되니까 k는 얼마? 1. x에다 0 넣은 거야.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럼 k가 1일 때 그때 실근은 0이야. 재밌죠? 정리합니다. 제가 아까 4번 정리 안 했죠. 실근을 가질 조건. 이건 따로 정리하려고 한 거야. 실근을 가질 조건.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그걸 실개수라고 해요.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복소수 개수일 때는 즉 개수에 하나라도 허수가 들어가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대신에 뭘 써라? 복소수 상등. 아까처럼 실수부 허수부 따로따로 모으라고. X는 실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세요. 자, 2차 방정식 이제 네 번째. 아직 안 끝났어요. 그쵸? 뭐가 나올 차례냐? 요번엔 근계수 관계. 근계수 관계가 나옵니다. 근계수 관계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잖아. 여기에 두 근을 뭐라고 그러면 알파, 베타라고 하면 다 알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A 다 아시죠? 요거를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근계수 관계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얘네 지금 공통적인 성질이 둘 다 분모가 A라는 걸 알 수 있죠.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계수는 0이 아닐 거 아니야. 0이 아닌 거는 나눌 수가 있거든. 등호가 있을 때. 그래서 이게 흡사 1차 계수를 갖다 놓은 거고 얘는 상수항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합은 1차 계수 부호 바꿔서 갖다 놨지.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건 x에다 알파 넣었을 때 뭐가 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거꾸로 만들 수가 있거든. 이걸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거 전개하면 2차 계수가 뭐가 돼요? 1 되죠. 1. 근데 원래 2차 방정식은 2차 계수가 뭐예요? 그래서 a를 붙여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뭐가 되고? 0 되고 베타를 넣으면 뭐가 돼? 그래서 요 식과 요 식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거든. 그럼 이걸 전개해서 비교해보자 이 얘기라고.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어떤 식의 모양이 나오냐면 ax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a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b고 이게 c라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찾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런 원리라면 항상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가 하나씩 이렇게 곱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살아남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확장을 해보자. 3차. 근 몇 개 있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한 개씩 더한 건 2차 계수야. 왜 2차 계수인지 이제 보이지? 얘는 1차 계수고 얘는 상수항이야. 그런데 2차 계수를 뭘로 만들었을 때? 1로 만들었을 때.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가져오면 돼.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그런데 얘 정체가 사실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였거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 거야. 얘도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면 뭐야? 플러스. 얘는 그래서 그대로야. 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얘였거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마이너스.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한 개짜리들은 부호 반대, 두 개짜리들은 그대로 두 번째 계수 그대로, 세 번째 계수는 부호 반대. 이렇게 되겠죠. 근계수 관계는 그럼 무조건 쓸 수 있다. 맞아 틀려? 2차 계수가 1차 계수가 상수항이 복소수 i가 들어가든지 안 들어가든지 무조건 쓸 수 있다. 근이 실근이든 허근이든 무조건 쓸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까? 근계수 관계는 그런 거 구분 없어. 그냥 근이 허수야 허수. 그러면 뭐 허수고 실수고 실수면 뭐 이거 허수로 나오겠지. 이해되십니까? 상관없이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조건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차인데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여라? 그럼 근계수 관계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여라 그러면 실근이 뭔지 직접 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히려 근의 수체계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면요. 근을 구해야 되는 거야. 오히려. 짜증나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아까 지나가는 얘기로 했는데 2차 방정식의 작성은요. 근을 줘요. 거꾸로. 알겠습니까? 2차 방정식의 작성. 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고 줍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요? A,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또는 A, x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의 1차 계수 부호반대, 곱 그대로.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점은 2차 계수는 근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알파 넣으면 0 되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2차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는 이상 2차 계수를 세팅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2차 계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거 구한 후에 나중에 양변에 뭐 곱하면 돼? 2. 됐습니까? 이게 2차 방정식의 작성. 다섯 번째, 실근의 보호.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개수들은 실수고요. 알겠습니까? 개수들은 뭐고요? 실수. 그랬을 때 실근의 부호를 찾아라. 그러니까 부호를 찾아라라기보다는 실근을 주죠. 그래서 실근의 부호를 준다고. 그때 개수의 범위를 찾는 거. 여기 개수에 이제 K 같은 게 들어가는 거야. K 빼기 1 이런 거. 그래서 K의 범위를 찾는 거.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일 때. 첫 번째, 두 실근이 모두 뭐일 때? 양수일 때. 두 번째, 두 실근이 모두 음수일 때.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 세 번째. 근데 이제 세 번째 녀석에서는 이제 세분화해서 부호가 다르긴 다른데 세분화해서 기억.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 부호가 반대긴 반대인데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이 같을 때. 이해되십니까? 그럼 마지막 하나 뭐가 있겠어요?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 근데 양근은 절대값을 굳이 안 붙여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자, 요렇게 조사하면 되는데 얘네들을 조사하는 거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볼까? 판별식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해서 표로. 이렇게. 자, 실근이라고 했어. 두 실근이 모두 양수라고 그랬어. 그럼 일단 실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조사하면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하면 등호를 빼면 돼. 알겠지? 양수 더하기 양수는 뭘까요? 양수 더하기 양수는 양수지 뭐. 그래서 이렇게 조사하시면 되고요. 얘는 뭘로 찾으면 돼? 근계수, 관계. 그러면 얘 부호는 어떻게 될까요? 양수 곱하기 양수. 양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세 개를 조사해서 교집합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음수다 그러면 일단 음수도 실근이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조사하겠지. 음수 더하기 음수는 뭐예요? 음수고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 이렇게 될 거라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 세 번째. 그러면 얘는 이것만 조사해요. 알겠습니까? 이것만 조사하면 끝.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근계수 관계로 조사하시면 끝! 이 얘기야. A분의 C.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양근의 절대값, 즉 양근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예를 들어서 양근은 5, 음근은 마이너스 2 이런 거야. 그러면 얘네들도 일단 부호는 반대니까 이거는 조사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추가해서 뭘 조사하면 되느냐? 알파 플러스 베타를 조사하시면 돼요. 양근이 더 커, 음근의 절대값보다. 그럼 더하면 뭐야? 양수. 양근과 음근이 절대값이 똑같아. 3하고 마이너스 3 이런 거야. 그럼 뭐야? 1차 계수가 빵이야. 알겠습니까? 얘는 음근의 절대값이 더 커, 음수. 이렇게 두 가지를 조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음근과 양근의 크기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이것만 있어. 부호가 반대야. 그럼 이것만 조사하시고요. 됐습니까? 이게 실근의 부호. 설명 끝. 자, 10번.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라. 분수나 누투나 허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정수, 개수로 만들어 주거나 무리수는 뭘로 만들어 줘라? 유리수. 너무 당연한 거죠. 그쵸? 그래서 양변에 뭘 곱해? 12를 곱하자. 1번은 12를 곱하면 3x제곱 플러스 3 되죠? 1에다가도 12를 곱하자. 12. 우변은 4 남지 약분되고 4x제곱 마이너스 8x 되겠죠? 얘를 1로 넘기자. 최고차 계수를 양수로 만들려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대답들이 없어요? 틀린 줄 알았잖아요. 그럼 x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근해 공식 4 뿔마 루트 16 빼기 9 끝. 2번 양변에 뭘 곱하자? 여기 공간 좀 비워 놓을게요.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x제곱 되네. 얘는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3 플러스 2 루트 2 되겠네. 얘는 2 루트 2 플러스 1 되겠죠? 그럼 2차 계수 1이니까 곱해서 얘 더해서 얘 되는 건 2하고 가로 치고 써라. 그런데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 붙여주면 곱했을 때 플러스 되겠죠? 그런데 이거 더했을 때 실제로 얘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2루트 2니까 이것까지 같이. 이게 아니라 1, 2 가로 루트 2 플러스 2라는 거죠. 여기에 예, 1. 이해되십니까? 그럼 요거 전개하면 2루트 2 빼기 2 빼기 1.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아, 이거였구나. 그러면 x 빼기 1 x 빼기 이거 전개할게요. 2루트 2 빼기 2는 0이지. x 얼마? 1 또는 2루트 2 플러스 2를 넣으면 0이 되겠죠. 답이죠. 됐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 비워놨지? 비워놨어 안 비워놨어? 비워놨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을 때 얘를 유리아 2차 계수가 무리식이나 허수가 나오면 유리아를 하라 그랬는데 유리아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인수분해가 이렇게 쉽게 보이게 하려고.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인수분해가 보인다면 굳이 유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지? 잘 봐요. 얘는 1하고 루트 2 빼기 1을 곱하면 제가 되죠. 얘는 1하고 2 빼기 그럼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 얘랑 곱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 얘 나와요 안 나와요?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나와요. 쓸 때는 어떻게 써? 가로로 쓰죠? x 마이너스 1 루트 2 빼기 1x 빼기 2
0. 그럼 여기에서 그는 뭐가 나와? x는 1하고 루트 2 빼기 1분의 2 나오겠죠? 이거 유리화를 하면은 2 루트 2 플러스 2. 그러면 답이 똑같다라는 거 확인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능력자다. 이거 2차 계수 루트나 i가 있어도 인수분해가 보인다. 그거 굳이 유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11번에 1번 절대값을 포함한 식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거에서 범위를 찾아야 돼. 나눠야 돼. 절대값은 앞으로 니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절대값을 그냥 놔두고 푸는 건 없어요. 다 절대값 기호를 벗겨야 돼. 알겠습니까? 벗기는 방법은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x값을 중심으로 작다 크다 음수 양수를 나눠서 푸는 거야. 그러면 얘는 2x 빼기 1이 0 되는 거 뭐야? 2분의 1이요. 2분의 1보다 작을 때 2분의 1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저 절대값이 마이너스 곱해서 나오고요. 나머진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면 우변을 정리하라 그랬지 선생님이? 네. 이해돼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x는 1 뿔마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범위에 만족하는 거 찾아야 돼. 1 플러스 루트 7은 2분의 1보다 크겠죠? 1의 1 자체가 2분의 1보다 큰데 플러스 루트 7을 했잖아.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7만 이 범위에선 답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검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절대값은.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그러면 x가 2분의 1보다 클 때는 제가 그대로 나온다고. 2x 빼기 1. 그러면 얘는 7, 제 넘어오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 2, 4의 맞불. 이렇게 되죠? x는 마이너스 4 또는 2 검산. 누구만 돼요? 2요. 그래서 답이 두 개예요. 네. 수업 참여율이 좋네요. 짠 지우고. 와. 자 11번 2번 얘는요. 가우스가 포함된 식은요.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 두 가지. x 범위가 없는 거 얘처럼 x 범위가 있는 거.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x 범위가 없는 거는요. x들마다 가우스가 다 씌워져 있어. 이런 범위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기도 가우스 x의 제곱 이렇게 돼 있다 이 얘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x 범위가 없는 경우는 가우스 x를 치환하고요. 범위가 있는 경우는 범위를 1구간 단위로 나눠서 정수 취급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저거는 1구간으로 나눠서 정수 취급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쟤는 그러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맞지. 맞아요. 지민이 얘기도 맞아요. 1보다 크거나 같다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문제 자체에서 1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뺀 거고요. 여기에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왜 그러냐면 1보다 왜 크거나 같다냐면 가우스 x1은 여기에다 1 넣으면 1 나오거든. 아하. 여기에서는 가우스 x를 얼마 취급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대입한 후 풀면 돼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아, 1.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들어가는 거는 못분이에요. 검산. 그래서 여러분 범위를 검산하려면 쓰는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2인 경우로 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x제곱은 4.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x는 2. 검산하면 2밖에 안 됩니다. 답은 몇 개? 2개.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자. 범위가 없어요. x 범위가 없고 네. 가우스 x의 제곱 빼기 가우스 x 빼기 2는 0. 이걸 풀어라. x를 치환해요 t로. 맞아. 그럼 t. 그래 T1에 2차 방정식을 푼 다음에 T의 값이 정수가 나오면 걔네들을 가우스 값으로 바꾸는 거지. 그렇죠. 여기에서 t는 정수만 돼요. t.
t는 뭐만 돼? 정수만 돼요. 얘네 오늘 왜 이렇게 활발해? 그래서 t는 2 또는 얼마? 예, 마이너스 1. 그러면 가우스가 둘 다 답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둘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에서 만약에 이 t 값이 2분의 1 따위가 나오면 걔는 버리면 돼, 과감하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x를 구해야지. 네. 가우스 x가 2. 2 이상 3 미만. 그렇죠. 얘의 답은 방정식이 부등식으로 나오는 거야. 여기에서의 답은 마이너스 1 이상 0. 둘 다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정리를 해주면요. 가우스 x가 정수 n이 나온다. 그러면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 오케이. 자, 얘 문제를 보시면 직사각형 모양의 토지의 폭이 5m, 10m인 도로를 5m, 10m인 도로를 뚫었다. 그랬을 때 처음 토지 넓이의 8분의 5가 되었다. 이 색칠한 초록색이. 그런데 처음 토지는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 10cm 더 길다. 세로 길이를 x라고 하면 가로 길이는 X 더하기 10. 미였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요러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은 평행이동해서 붙여버려. 맞아요. 얘 평행이동해서 붙여버리면 요런 모양으로 되겠죠. 네. 그럼 요 길이가 얼마 될까? X 곱하기 요만큼. 요 5만큼 올라갔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요 길이는 5가 되겠죠. 네. 그럼 요 새로 생긴 빨간색 직사각형은 X 마이너스 5. 세로가 x-5예요. 여기 가로는? X. 그렇지. 10만큼 이동했을 거 아니야? 여기가 10이야. 됐어요? 여기는 x예요. 그래서 처음 넓이는 이거고 새로 생긴 넓이는 x-5하고 x를 곱한 거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이 처음 넓이의 8분의 5 한 개 나중 넓이랑 같아졌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원래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지만 x는 절대로 0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길이니까. 이런 건 센스예요. 양변에 8을 곱해서 얘는 5 들어가고요. 5x 플러스 50은 8 곱했으니까 8x 마이너스 40. 얘 넘어오면요. X는 30. 답이에요? 네. 네. 가 아니에요. 넓이. 처음 넓이를 구하래요. 이런 실수하지 마세요. 이런 실수를 유도하셨군요. 처음 넓이는 그래서 얼마예요? 1200. 1번에 1번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보자. 짝수 판별식은 루트 안에 있는 거니까 짝수 판별식은 짝수 근의 공식 루트 안에 있는 거겠지. 근데 걔는 4분의 d라고 써요. 기호 자체가. 그래서 b 다시 얘 반의 제곱 1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더하기 1. 이게 양수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도 짝수 판별식 쓸 수 있네. X 플러스 1의 제곱. 0이야. 중근. 얘도 짝수 판별식 쓸 수 있네. 1 빼기 3. 음수야. 서로 다른 두 어근. 자, 제 짝수 판별식 쓸 수 있네. 그러면 판별식은 빼기 A 제곱 더하기 A. 2a 남죠? 네.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2a가 양수, A가 0보다 크다. 중근은 A는 0. A는 0. 서로 다른 두 어근. A는 0보다 작다. 2차 방정식 여기에서 여러분 13번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실근을 갖고.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제가 저번에 설명을 했을 때 판별식은 언제만 쓸 수 있다. 개수가 실수. 개수가 실수일 때만 쓸 수 있다. 하지만 근과 개수는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다 그러셨습니다. 와우. 그래서 완벽히. 얘는 허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판별식 D. 4분의 4. 짝수 판별식 쓸 수 있네. 4 빼기 4 D1이라고 할게요. 4 더하기 6K. 얘가 음수. 네, 그렇습니다.
6k. k는 마이너스 3분의 2. 두 번째 조건도 만족해야 돼. 두 번째 D2라고 할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실근. 0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습니까? 실근은 등호가 들어간다 그랬어. 두 실근. 그냥 등호 없이 크다. 크거나 같다. 맞다 그때. 내가 반드시 크다만 쓰는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어야지만 등호를 안 쓰는 거야. 두 실근이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문제 출제자들이 두 실근 많이 내요. 알겠습니까? 서로 다른이란 말을 살짝 뺀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8K 마이너스 17. 25. 마이너스 25보다. 25 빼기 25배니까? 무슨 소리야? 17. 그래서 K는 8분의 25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크고. 같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천천히 해. 천천히 얘들아. 너무 급해. 그게 답인 거. K는 정리하면 돼. 네. 얘 보시면요. 얘는 조건 두 개 준 거야. 항상 뭐래? 충분히. 그럼 판별식 D는? 0. 근데 K 값과 관계 없이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야? 누구에 대한? K에 대한 등식. 그래서 1번은요. 짝수 판별식 쓸 수 있네. 그래서 K-A의 제곱 마이너스 2차 계수 1 상수항이 저만큼. 알겠어요? 상수항 자체가 긴 거야. 얘가 뭐가 돼야 돼? 중근이니까 0. 그럼 이거 전개하면 K제곱 마이너스 2 없어져요. 없어지고 A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2AK만 남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K에 관한 항등식 정리돼 있네. 그러면 K 1차 계수도 0. 나머지 상수항도 0. 됐습니까? 네. 2번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 판별식 D가 0. 얘도 똑같아요.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거는 완전 제곱식 이꼴 0이 된다라는 2차 방정식의 개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는 조건과 똑같다. 그러면 판별식 D 1차 계수 제곱 마이너스 4, 2차 계수 1, 상수항 K제곱 플러스 2K. 얘가 뭐가 된다? 0. 그러면 4K제곱, 4K제곱 없어지고 4K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은 0. K는 4분의 1.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읽어야죠. A같이 보인다 저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저는 2차 근계수 관계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합은 1차 계수 부호 반대, 곱은 상수항 그대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는 항상 뭐라 그랬어? 2차의 개수가 1이에요. 2차 계수가 1일 때만. 그러면 먼저 2차 계수를 1로 만들고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2차 계수 1로 만들어 일단.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럼 합은 1차 계수 부호 반대, 곱은 상수항 그대로. 자, 15번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차 계수 부호 마이너스 4. 반대, 알파 베타는 상수항 그대로. 그럼 곱셈 변형 공식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여기다 그냥 넣으면 돼요. 16 더하기 4. 답은 20. 자, 그러면 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분의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 전체 제곱,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B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알파 베타. 맨 처음에 A, B라고 줬으면 모를까 그는 알파 베타라고 읽어야죠. 네 이름을 지수라고 하고 로고라고 읽으면 좋아요?
그래서 분모는 마이너스 4의 제곱 16 마이너스 4의 세제곱 알파 베타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64 플러스 6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20. 자꾸 암산하는 척하네. 저거 책 보고 얘기하. 16번 두근의 비가 뭐래요? 5대 3 그러면 5알파 3알파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겠죠. 두근을. 예. 그러면 두근의 합 8알파는 1차 계수 부호 반대 두근의 곱 15 알파 제곱 135 알파 제곱은 9 알파는 얼마 3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이거죠. 알파는 마이너스 3 그렇죠. 왜? m이 자연수니까 m이 자연수야. 그러면 m이 자연수가 되면 얘 마이너스 곱해졌으니까 알파는 음수가 된다고. 그러면 m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 m은 24 17번 얘의 한근이 뭐래요? 1 빼기 2i. 그럼 또 다른 한근은요 1 플러스 2i가 돼요. 1 플러스 2i. 왜 그렇게 될까요? 혈렉은 그러니까 켤레근이라는 게 왜 존재하냐고. 완전 제곱이고. 그쵸. i의 정체가 뭐니?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루트 마이너스 1이죠. 결국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루트야. 그러면 근의 공식에서 2a분의 2a랑 요 a랑 요 a는 다른 거예요.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있지? 결국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뀌는 건 뭐 뿐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겠어요? 루트 앞에만 부호가 바뀐다고. 근의 모양은. 이해가 돼? 근데 1에는 루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긴 루트가 있지? 네. 그러니까 얘가 근이라면 누구도 근이라는 거야. 플러스도 근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얘가 그럼 선생님 B가 2i면요 마이너스 2i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켤레근은요 개수 조건이 중요해요. 개수 조건은 얘가 근이 허수일 땐 개수는 실수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이 루트일 때는 무리수일 때는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나올 때만 켤레근을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얘가 근이라고 하고 복소수라고 나왔어. 그럼 켤레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대신에 근이기 때문에 뭐해? 대입은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러면 또 다른 한 거는 1 플러스 2i가 돼요. 그럼 두근의 합 근계수 관계 쓸 거야. 2요 2 개수 A 두근의 곱 5 개수 B. 그래서 A, B가 바로 나오죠. 알겠습니까? 네. 답은 요 곱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1 빼기 2i 1 플러스 2i 이거 곱하면 켤레복소수의 곱은 1제곱 플러스 2제곱 그래서 5가 나온 겁니다. 8번 fx의 두근의 합이 99 곱이 마이너스 1이래요. fx는 0이라는 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의미 싸움이야. 의미. 네. 물론 식으로 세워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의미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럼 더 쉽게 빨리 풀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이해를 해봐. 내가 식으로 푸는 거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것도 알려줄게요. 알겠죠? 얘가 두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는 근이잖아. 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했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알파를 여기 x에다가 넣으면 등호가 성립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f라는 식은요. 여기 가로 안이 뭐가 되거나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되면 돼요. 그런데 이 f는 같은 f야 다른 f야? 같은 식이거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요 자리가 역시 뭐가 될 때만 0이 된다고? 알파가 돼야 돼.
그럼 이렇게 세우면 되네. 저 방정식의 근은 3x가 알파 되거나 3x가 베타 되면 된다 이 얘기야. 그럼 x는 뭐니? 3분의 알파, 3분의 베타. 이 방정식의 근은 얘다 이 얘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은 얼마였고 9였고 알파 베타는 얼마였어? 그럼 이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합은 두 개 더하면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니까? 얼마니까? 9니까 답은 이 방정식의 곱은 9분의 알파 베타지? 근데 여기에서 알파 베타가 얼마였으니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자, 진배가 질문한 걸 얘기를 해주면요. 여기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그러면 이 x에 넣은 거야. 이제 여기에서 컴마를 기준으로 앞에 건 잊어야 되는 거야. 앞에 건 잊어야 돼. 전혀 다른 식이야. 새로운 어떤 식이 생긴 거라고. 이 식에서 그러면 얘가 0 되기 위한 x를 앞에 걸 이용해서 찾은 거라고. 여기에도 알파 넣으면 0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x랑 이 x랑 같은 x가 아니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 알파 모양이 되면 0 됐지? 이 f가 똑같은 f기 때문에 요 자리가 알파가 되면 된다 이 얘기라고. 요 자리가. 그러면 이 방정식의 x의 근은 뭐냐? 3분의 알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됐어요? 요런 의미야. 그러면 이걸 식으로 푸는 걸 해줄게요. 아무래도 여러분은 눈으로 보이는 게 더 쉽게 느껴지는 애들이 많거든. fx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요. fx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맞아? 그렇지. 2차 계수가 있을 수가 있죠. 뭔지 몰라도 a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f3x라 그랬거든. 그럼 x에다 뭐 넣으면 돼? 3x 넣으면 돼. 알겠어? 3x 넣으면 돼. 그러면 얘가 0 되는 x값은 뭐냐고? 3분의 알파. 얘가 0 되는 거. 이렇게 보이면 되지. 선생님 저거 복잡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쓰고 이거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기가 이게 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2차 방정식의 작성. 2차 계수가 얼마래요? 아이 신경 안 써도 되네. 그럼 두 근의 합. 합하고 곱을 구해. 합 두 개 더해. 곱 두 개 곱해. 그러면 x제곱 쓰고 합은 1차 계수 부호 반대. 곱은 상수와 그대로 답이에요. 여기서 2번 합 곱 그러면 x제곱 1차 계수는 합의 부호 반대. 곱 그대로. 쉬워 안 쉬워? 쉽죠? 자, 인수분해를 복소수 범위까지 하래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수분해는 어느 범위까지만 해요? 아닙니다. 유리수 범위까지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누투나 I 허수를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거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누투랑 I를 다 사용해도 된다 이 얘기야. 알겠죠? 그럼 이거를 어떤 의미로 할 거냐면 얘가 는 0이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근을 구해요.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은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 그 근을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은 게 이 녀석의 인수분해. 그리고 나중에 는 0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는 0 있다고 하고 근 구해봐. 짝수근의 공식 쓰자. x는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누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4 플러스 3 7. 그럼 두 근이 뭐하고 뭐라는 거야? 2 플러스 루트 7 2 마이너스 루트 7.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을 인수분해하면요. x 2 플러스 루트 7 넣어서 0 되게.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알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 이게 인수분해 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얘는 실수 범위까지 한 거야. i까지는 안 되죠. 얘 근이 뭐예요? 1 뿔마 3 루트 3 i.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i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얘가 허수 범위까지,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한 거죠. 자, 19번. 얘 2차 방정식 두근을 알파 베타라 그러면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겠죠? 네. 알파 베타는 1차 계수 부호반대. 3, 6. 이거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래. 합은 근데 얘래. 알파 베타분의 알파. 그러면 베타. 이 근의 합을 구해. 있는 그대로 써요. 합, 곱을. 그러면 합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곱은 알파 베타분의 1. 그래서 얘를 이용할 수 있는 모양으로 찾으라고. 그러면 얘를 이용할 수 있는 모양으로 찾으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야 얘? 2. 예? 2분의 1. 2분의 1. 알파 베타분의 1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은 합의 부호 반대, 곱은 상수항 그대로. 그 다음에 2차 계수로 봐. 2차 계수가 얼마래요? 1. 그럼 답이야. 알겠죠? 만약에 2차 계수가 정수 이러면 뭘 곱하면 돼? 6 곱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6 곱해볼까요? 6 곱하면 6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되죠? 답은 이거야, 검은색. 근데 6을 곱해본 거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반대네. 계수가. 정리합니다, 여러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 근들의 역수 있지? 역수를 두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c하고 a하고 크로스 됩니다. 그래서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 돼요. 20번. 요 x, y에 관한 2차식이 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하면은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 후 판별식의 판별식이 0. 요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쟤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자. x제곱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x계수는 마이너스 2y 있고 마이너스 1 있어요. 그 다음에 x가 안 붙은 건 ky제곱 4 플러스 3y 두 개가 있네요. 그쵸? 그럼 이거 는 0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뭘 써라? 판별식. 그럼 판별식 D는 4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 b제곱을 한 거야. 마이너스 4ac ky제곱 플러스 3y. 그럼 이거 정리하면 4 마이너스 4k y제곱, 얘랑 얘를 y제곱으로 묶은 거예요. 그 다음에 1차 계수는 4y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8y. 그쵸? 4y 마이너스 12y는 마이너스 8y. 상수항은 1. 이거의 판별식을 또 쓰라고. 그럼 짝수 판별식 쓸 수 있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뭐가 되면 된다? 0. 판별식의 판별식이 뭐가 된다? 0. 기억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얘는 12 플러스 4k가 0이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3.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여러분. 원리를 설명하면요. 물론 원리를 진배가 설명 다 했지만 요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쓰잖아. 그럼 2분의
마이너스 B 1차 계수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 D가 2D야. 요게 들어가겠지? 그치? 근데 요게 들어갔어. 요게 들어갔는데 이게 루트가 남아봐. 이 루트가 남으면 x, y에 관한 루트식이지. 근데 x, y에 관한 몇 차식으로? 그럼 이 루트가 없어져야 되겠지? 이게 y에 관한 무슨 식이 돼야 돼? 완전 제곱식. 그래서 이 루트 안에 들어가는 이 판별식 이 d가 y에 관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 그래서 얘의 y에 관한 판별식을 쓴 게 뭐가 되면 돼? 0.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거 0 써가지고 k가 마이너스 3 나왔지?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어볼게. 얼마 나와? 마이너스 3 넣으면 d는 16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이니까 4y 빼기 1의 제곱 완전 제곱 나와 안 나와? 나오게끔 돼 있는 거야. 그럼 요거를 여기에다가 넣어봐. 그러면 x는 2분의 2y 플러스 1 뿔마 있으니까 절대값 없어도 돼. 4y 빼기 1 요렇게 바뀌겠지. 제곱이 루트랑 없어지고 원래는 절대값 남는 건데 뿔마 있으니까 절대값 없어도 돼. 그럼 여기에서의 두 근은 x는 2분의 2y 플러스로 하나 할게요. 그럼 4y니까 몇 y? 6y 플러스 1 빼기 1 없어지겠지? 또 하나는 x는 2분의 2y 빼기 4y 요렇게 되겠지? 그럼 이 약분시키면 x는 3y 또는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 나오겠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느냐? x 빼기 3y x 플러스 y 빼기 1은 0. 는 0은 없었죠 원래. 그래서 요 2차식이 요렇게 인수분해돼요. 자, 실근의 부호인데 여기에 두 근이 모두 뭐래? 너희들 실수가 뭐니? 그래서 실수는 뭐라고? 대소 비교가 가능한 수. 제발. 그래서 양수는 0보다 큰 수니까 대수 비교한 거지? 얘 실수라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두 근이 실수 근이니까 4분의 d 짝수 판별식은 1 빼기 k 빼기 1인데 이게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니까 일단 두 근이. 양수라고 한 건 일단 두 근이 뭐라고? 실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니까 이게 나오고요. 두 번째, 양수근 더하기 양수근은 뭐니? 양수 더하기 양수. 당연히 양수. 그래서 1차 계수 부호반대 2. 이미 양수 만족했어. 이건 k의 범위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하지만 조사해봐. 세 번째, 양수 곱하기 양수도 뭐니? 양수. 그럼 두근의 곱은 상수항? 그대로 k 더하기 1이지. 그러니까 얘도 양수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와?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오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되겠어? 교집합해야 돼.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1번의 답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자, 2번 갑니다. 두 근이 모두 뭐야? 두 근이 음수도 실근이 아니야. 그러니까 짝수 판별식 쓸 수 있죠. 2 있지. b-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일단 양수. 그럼 k는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죠. 두 근의 합은 뭘까? 음수 더하기 음수? 음수. 근데 얘는 이미 음수. 만족했어. 알겠죠? 근데 음수 곱하기 음수는 뭐야? 양수야. 그런데 이게 근계수 관계 k 플러스 2죠? 됐어요? 그럼 k는 뭐보다 커? 그래서 요 녀석과 교집합을 하면은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최종적인 답이에요. 1, 2, 3 교집합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3번. 서로 다른 부호의 두 근은
서로 두 개를 곱한 것만 조사해요. 곱은 상수항 그대로지? 음수. 그래서 답은 이건데 왜 부호가 서로 다를 때 곱만 조사해도 되느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잖아. 그럼 판별식 d는 뭐예요? 알파 베타는 뭐예요? a분의 c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if 얘가 0보다 작아. 음수야. 얘가 뭐라고? 음수. 그럼 이 녀석 또 ac 곱한 것도 뭐니? 음수지. 그러면 마이너스 4ac는 전체 뭐가 되겠어? 제곱은? 얘가 음수라면요 판별식은 늘 양수예요. 그래서 판별식은 따로 조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습니까?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반대다. 그러면 합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합은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21번 요 녀석이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서로 부호가 다르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가 되겠니? n-3인데 얘가 뭐가 되면 돼? 그러면 m은 뭐보다 작다? 근데 조건이 더 있는 거야. 양수근이 절대값이 음수 이 근의 절대값보다 작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의 근은 예를 들어서 3, 음의 근은 마이너스 5. 그럼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양수근보다 커 안 커? 그지? 그럼 3하고 마이너스 5 더하면 음수가 나오듯이 음수가 더 크면요 있는 그대로 더했을 때 음수가 더 크면 음수가 나와. 그럼 얘는 이게 뭐가 나온다? 음수. 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나누면 m 빼기 1은 부등호 바뀌고요. m은 뭐보다 크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교집합을 하면 최종적인 답이죠.